네,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11월의 첫 거래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시장이 오길 바랬는데 네. 오늘 시장 너무 좋았고요. 예상한 대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PBR상 봤을 때도 1배 이하이기 때문에 1배가 되려면 2,550포인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하는 거는 이제 기저효과랑 여러 가지 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 부분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시장이 좀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 오늘 코스닥도 700포인트를 좀 회복하는 분위기인데 예. 너무나 좀 의미 있는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또 좋은 만큼 오늘 하루 동안 제일 컸던 이슈들 3가지 뽑아봤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한수원과 폴란드가 어제는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하락, 오늘은 좀 다시 협력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권이 다른 나라에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지금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가져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참, 이 원전이라는 게 예.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게 좀 정확하게 이거 정답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좀 경제적인 논리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원전에 대한 시공이라든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원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폴란드 정부와 계약한 거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나온 건 다시 민간 기업과 원전 관련된 수주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좀 신뢰하고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냐. 그리고 이게 MOU 체결이다 보니까 이 본계약을 하려면 한 2, 3년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목말라 있었던 사막을 거닐다가 목이 말라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에 오늘 좀 그에 따른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원전은 우리가 따져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일단 좀 상승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체킹해 볼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폴란드 장관도 체결 가능성이 100%다라고 못 박아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내려온 종목들도 너무 많죠. 네. 그동안 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 몇 달 사이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기저효과랑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도 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발전 관련된 부분들은 원전이 되었던 풍력이 되었던 그리고 태양광이 되었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대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녹아있는 흐름들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폴란드의 원전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100%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보게 되자면 여러 좀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좀 언급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좀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흐름들이었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G2파워도 오늘 좀 큰 상승을 좀 보여줘서 아무튼 좀 기분은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아무래도 좀 원전주는 웨스팅하우스가 불안 요소로 계속 작용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제법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1차 때 실망 매물이 나왔던 종목들도 아직까지 완전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전주 짚어봤고요. 오늘 원전과 함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네옴시티 관련주를 두 번째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해도 좀 늘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는 한미글로벌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물론 네옴시티라는 좀 거대한 수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오른 주가 향방을 보면은 지금 적분에 봐도 될지가 좀 고민이거든요. 네옴시티도 좀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논리보다 정치적인 이슈가 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사우디 빈살만과 지금 미국의 이제 조 바이든 간의 어느 정도 정치적인 완력 싸움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보게 되면 빈살만 같은 경우는 일본을 방문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걸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말씀하신 대로 한미글로벌과 같은 종목들은 주가 움직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이라든지 건설주들의 움직임도 대체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이었고 지금 이제 네옴시티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 회사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네. 현대건설이랑 삼성엔지니어링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엔지니어링도 조금 다시 한번 더 좀 움직이려는 분위기고 아무튼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네옴시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빅피처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 큰 그림에 있어서 지금 사우디랑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이랑 네. 사이에 좀 걸쳐져 있는 게 한국이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이가 안 좋아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좀 더 많은 해외 수주 물량과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뭐 수주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좀 나올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저 미중 간의 또 무역 분쟁이라든가 사우디랑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만큼 기대만큼 오르고 있지는 못하다는 부분들. 일단 뭐 한미 글로벌은 잘 가고 있지만 네. 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핫한 종목이 한미글로벌과 유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너무 급등해서 좀 따라잡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좀 네옴시티 숨은 수혜주를 찾아봐야 될 텐데 실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은 진짜 실제로 수주를 맞는 대기업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식은 좀 기대감에 사기도 하니까 저희가 어떤 쪽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을 실제적인 수혜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뭐 그리고 실제 뭐 빈살만이랑 이번에 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이제 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부회장에서 네. 회장이 되었는데 두 분 간의 관계도 인연도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삼성 쪽이라든가 아니면 현대 쪽, 현대 쪽 같은 경우 계속 중동에서의 수주 물량을 좀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좀 가격도 시공 능력도 뛰어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자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더라도 주가가 아직까지 네옴시티의 수혜가 좀 묻어나 있다라고 아직까지 보기 힘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보면 크게 하락하지도 않지만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있어요. 거의 제자리 걸으면서 띵뛰게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수주 얘기가 조금 더 적극적인 수주 얘기가 좀 나와주게 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24,000원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선이기도 한 27,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뭐 주택 가격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5만 원, 4만 7, 8천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현재 거의 지금 3만 5천 원대까지 좀 내려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 6.7%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거래량은 좀씩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추세적인 변화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22평선도 좀 62평선도 22평선도 지금 현재 박차가 올라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봉상 뭐 이런 흐름들이라면 좀 더 전 고점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대응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실질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기저효과와 그리고 주가가 아직까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대응해볼 만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시형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시형 물량이 거의 한 9%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형 물량이라 해봐야 뭐 1%도 안 됩니다. 0.7% 정도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1%가 안 되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소위 얘기해서 물량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시형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약간 좀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는 있고 오히려 진짜 실질적인 수혜주인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옴시티 테마를 탔지만 다른 급증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갔던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을 수혜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은 뉴스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안 짚어볼 수가 없죠. 마지막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나서도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매출이 20% 감소, 또 이익단에서도 시장 기대치보다 30% 못 미치는 실적을 냈는데 이게 또 4분기에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분위기가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지금 현재 뭐 좋지가 못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화장품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못한데 네.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 관심을 가졌을 때가 보면 2014년도였거든요. 2014년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중국에서의 물량이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때부터 해서 중국의 특수를 노리고 화장품주들이 뭐 엄청나게 좀 상승했었고, 그리고 상장 회사들 중에서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도 화장품 회사다. 우리도 화장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라면서 그야말로 화장품을 한다라고 하면 뭐 상한가를 갈 정도로 엄청난 붐이 일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느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2의 중국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 제2의 붐을 일으킬 만큼의 화장품 시장이 열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퀘스천 마크가 아직까지 좀 붙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워낙 화장품이 많이 좀 기능성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많이 좀 뭐라 해야 되나 한국 제품 못지않게 원래 원조 너무 좋죠 화장품 네. 같은 경우에 뭐 그 정도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성분들이 화장으로 이렇게 얼굴에 뜬 모습도 가지고 네. 향수가 발달한 게 뭐 그런 요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유럽 쪽은 너무나 화장품이 우리나라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또 좋아하고 여성분들도 뭐 많이 또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저희 와이프랑 이제 유럽에 프랑스에 갔다가 네. 다른 건 안 사는데 화장품 엄청나게 몇백만 원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가요? 놀랐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사냐. 네. 뭐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화장품 쪽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따라가지는 뭐 기술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에 따른 뭐 K 컬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BTS라든가 여러 가지 뭐 K-컬처를 통해서 그동안 화장품 쪽이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도 좀 인기가 좀 높아지지 않겠냐고 봤지만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매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일본 쪽에 오히려 매출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쪽이 과연 일본 시장을 통해서 화장품 쪽에 다시 한번 제2의 붐이 올 것이냐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고 좀 더 흐름이라든가 모습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화장품이 못 간다,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현재 좀 더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까지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빅 이슈들 파헤쳐봤고요. 이제 저희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먼저 G2파워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저번에 이 원전주 얘기할 때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1등이 제일 잘 나가네요, 매니저님. 네, G2파워가 워낙 뭐 소위 얘기해서 끼가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G2파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전이랑은 크게 어떻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간접적으로는 이제 관계가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뭐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전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소위 얘기해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G2파워가 오히려 좀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가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G2파워도 지금 현재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제가 목표가 10,000원이었는데 오늘 1,35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아무튼 뭐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뭐 기분 좋게 좀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G2파워는 이제부터는 좀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2주도 안 돼서 G2파워 34%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다음은 LG화학 리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분위기 너무 좋고요. 지금 60만 원대 있던 주가가 70만 원 또 언저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20.48%의 수익권이네요, 매니저님. 네, 예. LG화학도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좀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적금 들은 것보다 은행에 적금 들은 것보다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보면 더 많은 네.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LG화학이 지금 11%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2차전지 소재 쪽이라든가 특수 첨단 소재 쪽에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왔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LG화학도 이제는 우리가 석유화학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전체 매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석유화학 쪽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이 석유화학 쪽이에요. 석유화학 쪽인데 이런 첨단 소재는 2차전지 소재 쪽에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일단 LG화학을 우리는 2차전지 소재 쪽에 하나의 또 수혜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LG화학을 제가 그 전에 10월 중순 정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큼 아직까지도 저는 배가 고픈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혹시나 LG화학이 오늘 11% 올라갔지만 뭐 추가적으로 또 뭐 기술적인 눌림목이 만들어진다면 뭐 다시 한번 더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G2파워와 LG화학 2주 만에 20% 그리고 30% 넘는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종목도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 공략해볼 박수범의 시장 강자 종목 어떤 건지 바로 보여주시죠. 예, 제약바이오로 또 가져오셨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네옴시티다, 지금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뭐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지 않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독감 환자가 6주나 빠르게 지금 66만 명이나 지금 발생했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독감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독감 환자가 서서히 좀 확산되는 분위기고 자, 독감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경고성 이제 내용들이 뭐 WHO에서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종근당을 좀 가져 나온 이유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사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위식도 역류 질환에 따른 뭐 치료제, 뭐 케이프도 있고 골다공증 치료제인 이제 플로리아도 있고 뇌기능 개선제인 글리리아티린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 제품들이 지금 현재 약 작년 동기 대비해서 YOY상 10% 이상씩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흐름도 좋고 그리고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만 원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주가가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고 최근까지는 뭐 7만 원대를 보여주다가 지금 8만 원대로 올라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좀 반듯하게 잘 모범생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뭐 거의 스탠다드로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의 움직임도 너무 좋지만 실적 부분들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제약바이오주보다도 좀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거래량이 지금 오늘 하루 거래량이 지금 1,672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렇다면 지금 거래량만 보게 되면 지금 1억이 안 돼요. 1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시청자분들 봤을 때 이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이런 걸 갖다가 뭐 추천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매일매일 좀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사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동사 같은 또 ROE도 지금 14%나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익도 너무나 잘 나와주고 있고 뭐 지금 뭐 퍼라든가 PBR로 보더라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종근당 저는 지금 현재라도 조금씩 우리가 좀 관심 가지면서 매집해 나가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95,000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83,000원에서 84,0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종근당 4분기 실적이 강세 이어갈 것 같다라고 기대를 가져주십니다. 종근당 내일 움직임을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저희는 고엔스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모셔서 종목에 대한 냉철한 분석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